이 시간에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라 그럽니다.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 때 공유지 연명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대장의 감명을 위해서 작성하는 지적 공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유지 연명부를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작성할 때 등록사항인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토지를 다시 작성하는 게 공유지 연명부니까 반드시 소유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의 성명과 그 다음에 주소와 주민등록 앞자리 번호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소유자가 많다고 해서 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있지 소유자의 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장의 감명안을 위해 작성하는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지의 지분은 당연히 들어있고 토지의 고유번호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들어있습니다. 소유자의 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의 핵심은 소유자의 지분이 들어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소유자의 지분이 등록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도 있죠. 여러 장이 있으면 이 장 번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자의 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당연히 지목은 이제 없습니다.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까지만 있다 그랬죠. 지목과 축척은 공유지 연명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면적은 없습니다. 면적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과 축척이 없고 면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번호, 그림이 아닙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도면 번호가 없어요. 토지의 이동 사유 없습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라는 것은 토지가 분할이라든가 합병됐다든가 또는 지목이 변경됐다든가 어떤 변경사항을 적어주는 이동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현재 있는 것만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 사유를 보려면 과거를 내력을 보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사유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있지만 토지의 이동 사유까지 과거 내역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공유지 연명부에는 없습니다. 대지권 비율 아직 없어요. 대지권이란 것은 건물이 들어섰어야 대지권이 나오죠. 여기는 공유지 연명부는 나대지 상태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지분이 들어있지 대지권의 비율은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 하면 소유자의 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지목과 축척, 면적, 도면 번호, 토지의 이동 사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의 공유지 연명부를 적어놓고 이 나대지에 집합건물, 아파트나 집합건물이 들었으면 대지권의 비율을 다시 적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그 토지가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물도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 공유 소유자의 대지권이 전부 있는 집합건물, 아파트, 단독 소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등기가 여러 명이 나오는 집합건물이 들어섰을 때 대지권 등록부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나대지 상태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소유자의 지분을 말하고 나대지 상태에 건물이 들었으면 모든 기록을 전부 따와서 대지권 등록부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것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전부 포함돼서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것은 소재, 지번 당연히 있겠죠.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도 들어있습니다.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여기까지는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모두 다 똑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건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등록사항은 이제부터 대지권의 비율과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건물에 관련된 사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겠죠. 대지권이란 말은 건물이 들어섰어야 대지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소유자의 지분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의 지분만 들어있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있는 거,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가 나대지 상태에 2명 이상의 소유자를 기록하면, 이 나대지에 건물이 들었으면, 집합 건물이 들었으면 공유지 연명부의 모든 등록사항이 전부 포함돼서 별도로 대지권 등록부가 기록된다는 거.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의 기록사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지권의 비율과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만 대지권 등록부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나대지 상태에 토지만 2명 이상이 소유된 상태를 기록한다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건물이 들었으면, 건물이 건축이 되면 대지권 등록부가 별도로 등록 공부가, 지적 공부가 작성이 된다는 거.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이 들어섰을 때 대지권의 비율과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대지권 비율이 별도로 추가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공부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앞서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지목 없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똑같습니다. 지목과 축척은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도 대지권 등록부에 없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번호, 도면이 아니죠.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 번호 없습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도 없습니다. 자, 이런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지목, 축척, 면적, 그 다음에 도면 번호, 토지의 이동 사유,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법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시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외우지 않고서는 지적법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밀도를 가장 요하는 토지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을 합니다. 정밀도가 가장 요하는 토지는 토지개발공사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자, 토지개발공사, 임야를 토지 대지로 바꿀 때,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죠? 그래서 토지공사, 토목공사 할 때는 이 소유권의 면적과 좌표가 정확히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목공사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만큼 소유권에 대한 필지별 권리에 대한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도를 아주 엄격히 요하는 토지에다가 작성한다. 그래서 반드시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단어가 딱 나왔다 하면은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축척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축척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까지만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축척이 몇 분의 몇이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600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도가 가장 요하는 토지에다가 작성하는 등록이기 때문에 축척은 얼마로 인정하라? 600분의 1이다.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데다가 작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은 정밀도를 요한다. 두 번째 600분의 1이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에서 작성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하는 바, 이는 축적 변경 측량을 하든지 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이 경계점을 반드시 뭘로 표시한다? 좌표로 등록한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도를 반드시 요한다. 정밀도를 요하는 축적은 얼마다? 600분의 1이다. 그리고 이 정밀도를 요하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서 새로이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할 때 축척 변경 측량 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자, 이 경계점을 지적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경계점을 뭘로 표시한다? 좌표로 등록한다. 좌표로 등록한다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지적 공부를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둬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경계점을 뭘로 등록한다? 좌표로 등록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럽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이 들어있겠죠. 토지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좌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X축, Y축,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로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다? 소재, 지번, 좌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좌표, 경계점에 평면, 직각, 종행, 선수치라고 합니다. 평면으로 해서 X축, Y축을 적는답니다. 가로 X축, Y축을 기재하는 것을 좌표라 그럽니다. 그리고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고 지적 도면의 번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 번호도 있어요. 장 번호. 그 다음에 부호와 부호도가 있습니다. 자, 부호와 부호도라는 것은 좌표를 아주 사각형, 오각형, 도형으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찍어놓지 토지의 모양이 굴곡이 돼서 곡선 형식으로 좌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호와 부호도라고 한다. 대부분 오각형이나 육각형, 사각형 형식으로 좌표를 큼직하게 모서리에다가 찍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기 때문에 좌표와 부호와 부호도가 있다. 도형이에요, 도형. 부호와 부호도와 X축, Y축, 좌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좌표가 들어있다는 거, 좌표가 들어있고 토지의 고유번호와 지적도면의 번호,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 번호, 그 다음에 부호와 부호도가 있다는 거, 부호와 부호도 좌표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 번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 번호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번호는 다 있습니다. 적어져 있어요. 넘버링이. 자, 그렇지만 좌표와 부호와 부호도가 적어져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등록상이 아닌 것은 토지의 이동 사유 없다 그렇습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보면 됩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 없고 지목과 축척이 없습니다.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척은 몇 분의 1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00분의 1로 알아라 이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축척을 정확하게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목과 축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소유자 없습니다. 소유자의 변동사항 없어요.
변동 연월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가 누구 것 토지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과 축적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계, 토지의 정확한 모양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각형, 육각형, 큼직하게 도형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경계는 없습니다.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경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적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삼각점과 삼각 기준점 위치, 건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에 있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오각형, 육각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해서 도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면 형식을 갖춘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경계 없고, 그 다음에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없고, 건축물의 구조물의 위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인도도 들어있지 않죠. 색인도는 양 그림은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있습니다. 자, 색인도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면이기 때문에 경계, 그 다음에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색인도, 경계,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있다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정밀도가 아주 높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작성한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좌표와 부호도, 부호가 있다. 좌표와 부호와 부호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나 도면의 번호나 장번호, 번호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호와 부호도 좌표만 적어져 있다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적 없습니다. 지목도 없고,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자 이런 거 없습니다. 경계, 면적, 그 다음에 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위치, 색인도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반복해서 암기하여야 됩니다. 자, 반복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 반복하면 되죠. 제 강의만 계속 반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